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 여러분. 신당역 사거리 척추관절 특화 진료를 하고 있는 찬바로병원의 이주홍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신당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질환과 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릎 관련 질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친숙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바로병원의 관절 파트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주홍 대표원장입니다. 금일은 어깨 관련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본 영상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여러분들이 무릎에 많이 맞으시는 연골주사 만드는 회사죠. LG케미칼의 후원으로 이 영상이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는 쇄골과 견갑골, 그 다음에 상완골,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절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서 이루는 공간, 그러니까 즉 움직임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나서 이루는 공간을 어깨 관절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깨 관절은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를 관절낭이 쌓고 있게 되고, 그 관절낭 위를 상완골을 움직일 수 있는 인대 4개가 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는 극상근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상근과 극하근은 이 상부, 어깨 관절 상부를 담당하고, 위에 있다 그래서 극상근, 약간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은 뒤쪽, 견갑근, 견갑골 그 쪽에 붙어 있는 게 소원근이고, 그 다음에 이 팔의 내회전을 담당하는 견갑하근, 이 4개의 인대가 바로 회전근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50견 하잖아요. 그 50견이라고 하는 질환이 어디서 나왔냐? 50세 근처에 생긴다고 해서 50견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50견은 정확한 질환 명칭은 동결견이 되겠습니다. 진짜 50 근처의 환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릴만도 한데요. 어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깨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서 그 관절이 굳어버려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이 이게 굳어버렸다. 그게 바로 동결견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0견입니다. 50세 근처에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다 50견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어깨 질환의 근원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어깨 이제 충돌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이죠.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견봉이라는 뼈가 나이를 먹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상근, 어깨, 팔을 이렇게 드는 인대가 왔다 갔다 해야 팔이 들리는데, 뼈가 내려오니까 그거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겠죠.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극상근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극상근이기 때문에 제가 극상근이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꾸 긁히다 보면은 인대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무줄이 어때요? 자꾸 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툭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증후군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거나 충돌증후군 때문에 자기 팔 움직임을 아파서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오래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결견, 50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50견
이렇게 뭐 지칭하는 그 질환이 50세에 굳이 생겼다고 해서 뭐 50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요새는 30대도 있고 40대도 많아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30견, 40견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50견, 동결견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관절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충돌증후군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있죠.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데 제한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동결견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든 상태를 동결견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정상 관절은 뭐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동결견이라고 된 데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쪼그라들고 뭐 두꺼워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팔이 내가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아프니까 요만큼만 하게 되고 이 상태까지만 계속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죠. 네? 그게 바로 동결견인데, 그 동결견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뭐 충돌증후군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뭐 당뇨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밤에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뭐 어깨가 아픈 것도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동결견이 생겨서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주로 아프시죠?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는데, 인대 파열이 있으면 또 밤에 아프지만 관절낭이 얼어붙어서, 즉 동결견이 되면은 밤에 더 아프게 됩니다. 동결견의 원인은 제가 아까 동결견이 뭐라 그랬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 관절 범위가 제한되게 되는 질병을 동결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노화, 외상, 뭐 선행질환인데 선행질환에는 당뇨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나이 먹으면서 견봉이란 뼈가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회전근개가 거기 가서 부딪히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인대인 극상건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의해서 그냥 그 관절낭이 유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당뇨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동결견이 되게 되면은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자가 테스트죠. 뭐 이렇게 열중셔를 할 수가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제한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는데 뭐 아프다라든지. 근데 저는 가장 환자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게 밤에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요거부터 먼저 물어보거든요. 예. 밤에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밤에 아프지만 동결견이 있을 때는 밤에 이제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깼다고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깨 충돌증후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견봉이라는 뼈가 노화에 의해서도 조금씩 내려온다고 좀 쉽게 설명드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나이 먹으면 이 뼈가 조금씩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뼈의 아랫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회전근개,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팔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뼈의 아랫면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꾸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아프죠. 안 아픈 자세까지만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운동 범위를 다 가동을 안 해서 어깨가 또 굳어버려서, 그럼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동결견처럼 더 아프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충돌증후군 때문에 계속 인대가
위 견봉에 부딪히게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되면 팔을 다 못 듭니다. 들고 싶어도.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더 동결견이 가속화되고 밤에 더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관절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상에 의해서 다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어깨 질환은 밤에 아프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또 밤에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의 원인은 저는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죠. 운동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천성 뼈의 기형 그러는데 의사들이 이제 타입 1, 2, 3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선천적으로 뼈가 좀 이렇게 꺾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갈고리형으로. 그게 이제 3형이고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2형인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하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어깨 충돌증후군의 증상은 일단은 팔 운동 범위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팔 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팔이 좀 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팔을 올릴 때 좀 아프다라든지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동결견이 조금 생기죠. 그러면 밤에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뒷짐을 잘 못 진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잘 못 입는데 좀 불편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 치료할 때 하는 건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어깨에다가 이제 주사를 놔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극상건이 이 견봉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 그 사이에 기름칠을 해서 기름 성분을 넣어줘서 관절액 성분을 넣어줘서 부딪히는 걸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환자분들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초음파 같은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환자분을 열심히 지금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치료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수치료. 특히 이게 관절이 좀 굳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수 치료하고 그러면은 관절 범위를 좀 늘어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동작들을 하기에는 일단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된 우리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은 특수 장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통증도 좀 덜하고 관절 운동 범위가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고무줄도 당기고 그러는데 인대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체형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대 간의 이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이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아까 초음파 보고 했던 거는 이제 주사 치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물리치료 말씀드리는 건데 충돌증후군이 있거나 그러면은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물주머니 염증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면 또 효과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명확하게 이제 회전근개가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절개 없이 작은 구멍 3, 4개를 뚫고 어깨 관절석을 수술하는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어깨에 이제 석회가 낀 사람 석회 제거하는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만병의 근원이다, 어깨 질환의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게 회전근개인데 인대죠.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이게 긁히는 겁니다. 긁혀가지고 이렇게 인대 파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절개 없이 구멍 몇 개를 뚫고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이게 톱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뼈를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치료죠. 뭐 수술 시간은 뭐 30분 이내고 전신 마취 없이 부위 마취만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뭐 강력한 외상에 의해서도 인대가 끊어질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에 의해서 견봉이라는 뼈가 뭐 내려와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는 인대가 상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인대가 상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무줄이잖아요. 어느 정도 상하게 되면 장력에 의해서 고무줄 장력에 의해서 고무줄 끊어지듯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확 끊어지게 되면은 환자 본인이 자각할 수가 있는데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찢어지게 되면은 환자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퇴행성 변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한 변화들이죠.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운동하다 다쳤다든지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는데 팔을 이렇게 라켓을 위로 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결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전부 다 증상이 다들 비슷해요. 팔을 제대로 못 움직인다든지 묻어가지고 또 못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아프고 그 다음에 특히 밤에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봐요. 환자분들한테 밤에 더 아프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자꾸 어깨에서 소리 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찢어진 인대가 이렇게 자꾸 뼈에 또 걸리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 병원 또 수술 장면인데 저희는 이제 뭐 내시경 수술을 할 때라든지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무균 수술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균 수술실에서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뚫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수술할 때 의사 2명이 같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은 이제 척추와 관절 질환 특화 진료를 하고 있다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이서 이제 협진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1년에 0.5cm씩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면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작을 때 해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수술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을 때는 구멍 한 3개에서 4개 정도 뚫고 뭐 간단한 시술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뭐 간단한 수술은 아닌데 요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 뿐이죠.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이렇게 나사 같은 걸 받게 되고 그 나사 뒤에는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인대를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뼈에다가. 자,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가 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팔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움직이다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동결견이 찾아온단 말이죠. 단순히 동결견만 있는 경우는 파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팔을 잘 못 올려요. 그래 올릴 때 많이 아프고. 왜? 파열이 돼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회전근개 파열일 때 동결견이 같이 오게 되면 굳어서 아픈 게 더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둘 다 팔을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고 밤에 주로 많이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이 어깨 질환을 뭐 진단하는 데는 뭐
의사가 이게 진찰하는 것 중에 팔도 들어보고 운동 각도를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로 찍어서 견봉이랑 뼈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뼈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요즘은 모든 병원들에서 다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아까 저희도 그 초음파로 이렇게 주사 놓는 장면 보여드렸듯이 초음파 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는 그 인대 형상을 이제 보는 검사예요. 그게 얼마나 찢어진 거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깨끗하게 싹 찢어졌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막 벌레처럼 막 갈려가지고 막 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가장 초보적으로 스크리닝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고요.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을 어느 위치에 그 위치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또 좋은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MRI 찍는 거죠. MRI 찍으면 뭐 인대 상태가 어떻다라든지 뼈의 상태가 어떻다라든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냥 MRI 찍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진찰해보고 물어보고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엑스레이 찍고 뭐 의심되는 게 있으면은 초음파 검사합시다.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인대 파열이 의심되고 이거 찍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MRI 찍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대부분 치료 방침이 그 정도 되고요. 치료 방법은 초기에 오시면은 뭐 제가 그냥 약 먹고 뭐 간단한 물리치료부터 먼저 하고 스트레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도수치료 뭐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도 통증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주사치료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주사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게 있고요. 일명 뼈주사죠. 그 다음에 연골주사 맞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필요할 때 한두 번 맞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소염의 왕입니다. 소염의 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하고 인대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겼으니까는 소염을 해야 되잖아요. 인대가 파열이 됐어. 그래도 그 인대를 덮고 있는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걸 소염을 해야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두 번씩 소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적으로 여러 번 수차례 계속 맞게 되는 경우에는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 인대는 더 녹아서 없어질 것이고 파열은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인대 아래에 있는 연골도 훼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여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저는 대신에 연골 주사를 좀 많이 권장을 하는데, 정상 연골 관절액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뼈하고 인대 사이에 기름을 치는 거죠. 기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윤활 작용이 되겠죠. 팔도 안 돌아가던 게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윤활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주니까 부딪히던 것이 완충 작용이 된다는 그런 원리인데, 실제로 연골 주사를 놔보면은 소염 작용도 좀 되고 진통 작용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골 주사를 보통 5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정도 맞으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5번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5번 맞고 뭐 나중에 경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꼭 환자가 상태가 좋아지면은 뭐 3-4번, 한두 번 맞고도 이제 그만 맞으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팔이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다가 마취약을 이렇게 넣어주는 신경차단술을 해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결견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뭐 있는데 뭐 그 굳었어. 그런 경우에 제가 굳은 것만 풀어주면은 동결견인 경우에는 그 굳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찰해 보면 팔 이만큼도 못 드는데 관절 가동술이 뭐냐면 팔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관절 범위만큼 늘려주는 건데 그냥 생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V 마취, 이 어깨 부분을 V 마취를 해놓고 쫙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얼어붙은 관절랑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자기 관절 운동 범위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유착성 관절, 아니 동결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없어야 돼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해야죠. 찢어진 인대를 꼬매고 그 다음에 뭐 굳은 걸 해결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굳은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전근개가 상태가 괜찮고 이 관절이 그냥 굳어져 있는 동결견인 경우에만 저는 이 마취하에 하는 관절 가동술을 권장하고 있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는 장기간 맞으면 안 된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 아니면 소염이 필요할 때 한두 번 가끔 맞는 것은 뭐 괜찮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골 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관절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 작용도 할 수 있어서 관절 가동 범위도 늘릴 수 있고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미끌미끌한 물질을 넣어줘서 뼈하고 인대하고 부딪히는 거를 뭐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인대 밑에 있는 연골, 그 연골은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게 되면 뭐 녹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닳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골 주사는 관절 안에 있는 연골액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골 주사를 좀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충격 흡수하고 연골 보호하고 뭐 윤활 작용을 해준다. 연골 주사는 5번 맞는 게 있고 3번 맞는 게 있고 1번 맞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성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용량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 맞는 게 뭐 5만 달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연골 주사 히알루로닉 에이시드, 히알루론산의 이 단위가 이제 달톤인데 5만 달톤짜리를 5번, 한 번 맞는 주사는 5만 달톤짜리라고 치면은 5번 맞는 주사는 10,000달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5번 맞는 거다. 그럼 뭐 3번 맞는 거는 뭐 15,000달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맞는 거는 자주 못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권장하고 있고요. 집이 병원에서 가깝고 자주 내원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자주 맞는 거를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증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제가 체크해가지고 또 조절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당신 집이 뭐냐 아니면 병원에서 집이 가까우냐 자주 진료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선호에 따라서 저는 주사의 종류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깨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심해지면은 어깨에도 이제 그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 어깨는 무릎이나 발목과는 틀리게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 생긴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자가로 뭐 먹을 수 있는 약 뭐 좋은 게 없냐 이게 추천하면은 식사 잘 하시고 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좀 무리했다고 생각하실 때는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다음에 뭐 많이 사용한 다음에는 뭐 냉찜질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집에서 자가로 뭐 따뜻한 찜질이나 뭐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간단하게 끝나고 경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불편하시면은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찾아가셔가지고 진찰을 꼭 한번 받아봐라. 응?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효과가 별로 없다면은 조금 더 상급 기관에 가서 뭐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뭐 MRI를 찍든지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D가 좋네, 뭐 칼슘이 좋네, 뭐 잘 드시면 됩니다. 네? 꼭 어떤 뭐 특정 약이라든지 특정 음식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보다 골고루 잘 드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고 좀 무리가 됐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자가치료 병행하시면 좋고 초기에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뭐 어깨는 굳지 않게 하는 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강의 시작이 동결견부터 했잖아요. 굳지 않게 하는 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들고 그러기보다는 이 관절 운동 범위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스트레칭. 가장 간단한 거 제가 이제 3가지 알려드리면 이게 위로 올려주세요. 악지를 끼고 위로 올려주는 스트레칭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뒷짐을 져주세요. 자꾸. 네. 그 다음에 3번은 주먹을 이렇게 쥔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요 3가지. 요런 스트레칭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어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한 강의였고요. 지금까지 신당역 사거리에 척추관절 특화 진료를 하고 있는 찬바로 병원의 이주홍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